서울의 하늘은 때때로 숨막히는 회색빛이었다. 특히 박하늘이 사는 성수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 옥탑방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그랬다. 한때 공장지대였던 이곳은 이제 세련된 카페와 스튜디오,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고급 아파트들이 뒤섞여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늘은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 듯 창백하고 투명에 가까운 피부를 가졌다. 마른 체형에 어딘가 모르게 연약해 보이는 인상. 그는 주로 어둡고 몸에 잘 맞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어 그 창백함이 더욱 도드라졌다. 어두운 색의 머리카락은 종종 눈을 가릴 듯 흘러내렸고 표정이 풍부하지만 어딘가 슬픔이나 피로감을 담고 있는 듯한 부드러운 눈매를 지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는 진돗개 용기였다. 어릴 적 버려져 죽어가던 용기를 구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다. 용기는 하늘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듯 든든한 존재였다. 하늘은 그림자 도시의 속삭임이라는 웹툰을 그리고 있었다.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는 내용이었지만 그의 존재처럼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고 공감 능력이 높았다. 조용한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정의감과 회복 탄력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강민혁 세은 하늘과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IT 기업 이노테크의 젊은 대표인 그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구릿빛 피부에 값비싼 명품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과는 대조적으로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성공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그의 이면에는 지독한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 그리고 무자비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며 살아온 그는 세상의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하늘은 용기와 함께 낡은 골목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용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꼬리를 흔들 때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위협적으로 질주해 오더니 용기를 거의 칠 뻔했다. 놀란 하늘이 황급히 용기를 끌어안았다. 차가 급정거했고 뒷좌석에서 강민혁이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뭐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걔가 다칠 뻔했습니다. 강민혁은 하늘의 초라한 행색과 창백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어디서 이런 병약한 몰골로 나한테 대들어? 니까짓 게 뭔데? 너 같은 허약한 놈이랑 네 똥개는 내 길에서 알아서 비켜서야지. 시간 없어. 비켜. 그는 하늘을 가볍게 밀치며 차에 올라탔다. 용기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하늘을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섰지만 민혁은 경멸의 시선만을 남기고 차와 함께 사라졌다. 몇몇 행인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하늘에게 괜찮냐고 묻거나 민혁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다. 하늘의 뺨 위로 뜨거운 굴욕감이 차올랐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용기가 걱정스러운 듯 그의 손을 핥았다. 하늘은 용기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고 어두운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혁의 오만한 얼굴과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창백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부당함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었다. 그는 용기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다음 날 하늘은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해요? 유명 기업 대표라고요? 에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소한 일까지. 담당 경찰은 귀찮다는 듯 서류 더미에 코를 박았다. 하늘은 힘없이 경찰서를 나섰다.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기인 웹툰에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림자 도시의 속삭임에 민혁을 꼭 닮은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오만한 악당 캐릭터 K가 등장했다.
K는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거침없이 악행을 저질렀고 주인공은 그에 맞서 힘겹게 싸웠다. 동시에 하늘은 혼자서 민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관련 기사 스크랩, 심지어 이노테크 사옥 주변을 셔츠깃을 세우고 모자를 둘러쓴 채 맴돌기도 했다. 용기는 그런 하늘의 곁을 묵묵히 지켰고 때로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민혁의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그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용기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킁킁거리며 하늘의 바짓가랑이를 끌었다. 용기를 따라간 곳에는 민혁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 민혁과 의문의 남자 그리고 서류 봉투가 찍혀 있었다. 그날부터 하늘은 민혁이 단순한 갑질을 넘어 더 큰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웹툰 속 K의 악행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대담해졌다.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하청업체 기술 탈취, 심지어 경쟁사 음해까지. 하늘의 웹툰은 소수의 독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 이노테크 강민혁 얘기 아니냐? 작가님, 혹시 내부 고발자세요?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 소식은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 쳤지만 웹툰 내용이 점점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하늘에게 발신자 불명의 협박성 이메일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더러운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 마라. 다음엔 내 밥줄이 끊길 줄 알아. 그의 낡은 작업용 컴퓨터가 갑자기 이유 없이 고장나기도 했다. 하늘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을 느꼈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중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팩트파인더의 인턴 기자 최수아가 하늘에게 연락해왔다. 하늘의 웹툰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취재차 그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수아는 젊고 야심만만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하늘의 주장을 반신반의하며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원한으로 부풀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하늘이 보여준 몇 가지 증거들. 민혁이 자신을 협박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하늘은 민혁의 부하로 보이니가 자신을 찾아와 협박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었다. 용기 덕분에 촬영할 수 있었던 민혁과 의문의 남자의 접선 사진, 그리고 웹툰 내용과 실제 민혁의 행보를 비교 분석한 자료. 과 그의 진실되고 절박한 눈빛에 수아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거 생각보다 큰 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수아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하늘 작가님, 저희랑 같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겠어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또 다른 위험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수아의 단호한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내 외롭고 고독했던 그의 싸움에 작은 빗줄기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하늘과 수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늘은 뛰어난 관찰력과 그림 실력으로 복잡한 사건의 관계도나 정황을 시각화하여 수아에게 전달했다. 그의 그림은 건조한 사실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수아는 이를 바탕으로 취재 방향을 잡았다. 수아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젊은 기자 특유의 패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직 이노테크 직원들이나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용기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나 자료 전달 과정에서 셔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낯선 이의 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경비견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하늘의 옥탑방은 어느새 그들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와 자료 분석 속에서 하늘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다. 민혁은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해왔다. 하늘의 옥탑방 현관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히기도 했고 수아에게는 팩트파인더 편집장을 통해 취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최수아 씨, 아직 젊은데 괜한 일에 휘말려서 앞길 망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편집장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늘했다.
하지만 하늘과 수아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수아는 해킹에 등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노테크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그들은 민혁이 자사의 인기 채팅 앱 톡톡을 통해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뿐 아니라 정치적 여론 조작이나 기업 간의 정보 거래에까지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심지어 민혁은 이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 대표의 약점을 잡아 부당한 합병을 강요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선 사회 전체를 기만하는 거대한 범죄였다. 이 정도면 강민혁은 끝장낼 수 있어요. 수아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하늘은 침묵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웹툰 속 악당 K의 최후가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민혁은 이노테크의 야심작,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코스모스의 출시를 알리는 대대적인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 행사는 그의 성공을 정점으로 이끌고 최근 불거진 자잘한 의혹들을 한 방에 잠재울 절호의 기회였다. 하늘과 수아는 바로 이날 민혁의 모든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쇼케이스 당일 코엑스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최첨단 기술 시연으로 들떠 있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하늘과 수아는 민혁에게 착취당했던 전직 이노테크 보안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행사장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USB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민혁의 불법 행위를 담은 영상과 내부 고발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민혁이 코스모스의 핵심 기능을 시연하는 순간 대형 스크린을 장악하여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혁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이미 하늘과 수아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행사장 곳곳에 사복 경호원들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늘과 수아는 시스템 제어실로 향하는 동안 몇 번이나 발각될 위기를 넘겨야 했다. 드디어 민혁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코스모스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다. 바로 그때였다. 시스템 제어실에 거의 다다른 하늘과 수아 앞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나타났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의 곁에 얌전히 있던 용기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으며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용기는 경호원들의 발목을 물려는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그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 짧은 혼란을 틈타 하늘과 수아는 제어실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이야, 수아 씨.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민혁이 코스모스의 핵심 기능을 시연하며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지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암전되더니 곧이어 민혁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사용자 정보 수집 지시, 하청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음성,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은 당황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용기는 어느새 하늘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신기술 발표회는 최악의 스캔들로 얼룩지며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이노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결국 불법 정보 수집, 배임, 증거인멸 시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의 구릿빛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구겨진 채 초라해 보였다.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전의 위축된 모습 대신 잔잔한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웹툰 그림자 도시의 속삭임은 용기 있는 고발로 재조명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여러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 제의가 쇄도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목소리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옆에는 용기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다.
최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고 팩트파인더의 정식 기자로 발돋움했다. 그녀는 하늘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작가님 덕분에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한테도요. 그 녀석 정말 영웅이에요. 얼마 후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햇살이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어느 오후. 하늘은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앞에서 새로 구상하는 이야기의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처럼 병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투명한 피부 아래 단단한 심지가 비쳐 보이는 듯했다. 용기는 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가끔 용기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모자를 둘러쓰긴 했지만 예전처럼 햇빛을 피하지는 않았다. 강물은 반짝였고